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췌장이 자극되지 않는 췌장 건강 식사법입니다. 저는 이제 췌장 건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일단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정제당분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일단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빵, 면, 떡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식사 후에 뭐 케이크나 과자, 빵, 과자를 또 먹다 보니 정제탄수화물의 양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정제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용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밥빵, 면, 떡, 정제탄수화물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로 그동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당뇨로 봅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선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한 40대, 50대, 60대에 당뇨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당뇨로 진행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생활 습관에 의한 지나친 정제탄수화물에 의한 췌장의 베타세포 손상으로 인해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2형 당뇨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치매와 당뇨의 상관관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절반가량 50%가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라는 것은 이미 혈액 안에 당분이 끈적끈적하게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모세혈관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서 또 중대동맥, 큰 혈관까지 손상이 되는 쪽으로 질병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으로는 눈의 망막 변성, 그리고 당뇨병성 발 쪽이 이제 점점 괴사가 일어나고 썩어가게 되는 질환, 또 사구체, 모세혈관이 많은 신장의 사구체 쪽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신장 문제가 오고 신장 투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큰 혈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심장 쪽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심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심장으로 영양소를 보내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치매의 경우에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대사 산물이 뇌에 쌓였을 때 그것을 치매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췌장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같이 쌓여 있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당뇨와 치매가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이전에, 치매 이전에 이미 당뇨로 인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기도 하고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3형 당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와 치매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췌장과 그리고 뇌에서, 뇌세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제가 소화불량은 독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산물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췌장세포와 그리고 뇌세포에서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 둘 다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당뇨도 흐르고 있고, 역시 뇌도 충분한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든 혈관이 약해졌든지 간에 뇌 쪽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두 가지 공통점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같이 축적이 되고 있고 혈관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혈당 관리만 한다고 당뇨가 완치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당뇨약 먹으면 다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췌장이 자극되지 않는 췌장 건강 식사법입니다. 저는 이제 췌장 건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과일하면 당분이니까 당뇨 환자 먹으면 안 돼라는 이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을 먹는데도 당뇨가 전혀 걸리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99% 유전자가 일치하고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유인원입니다.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혈당 상승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당뇨 질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들에게 사람이 먹는 밥빵면 떡을 주고 치킨을 주고 피자를 주고 또 한정식 아주 10첩, 20첩 반상으로 구성된 한정식을 준다라면 그들의 췌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먼저 췌장이 좀 지나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췌장 건강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췌장 건강식에서 저는 과일을 꼭 추가를 합니다. 거기서 대신 너무 단맛이 큰 과일들은 저도 당뇨 환자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즉각적인 혈당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을 제외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너무 당분을 지나치게 넣은 과일도 제외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도 제외하고요. 대부분 쌀밥보다도 안전한 당지수의 과일을 추천합니다. 사과나 블루베리나 딸기, 키위, 토마토, 또 귤,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쌀밥의 당지수보다도 더 낮습니다. 당뇨인데도 불구하고 흰쌀밥 드시거나 빵, 국수, 라면 드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현미 잡곡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현미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과일들은 더 당지수가 낮습니다. 또 췌장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췌장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도 과일과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또 채소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생채소는 약간 익힌 채소찜이나 볶은 채소 볶음 요리를 통해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곡물 식사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곡물은 조금 적게 드시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 공기나 한 공기 정도의 소화가 잘 되는 식사 또는 볶은 곡식을 통해서 혈당 상승도 올리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안내를 하고요. 대신 단호박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전분이 있는 구황 작물도 드시기에 식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들이 훨씬 한정식 밥상보다 우리가 국과 찌개를 기본으로 먹는 밥상보다 췌장을 훨씬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췌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식사를 저는 당뇨식에 꼭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